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대학별로 5년간 1,000억 원이 지원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강릉 원주대가 강원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는 유일한데요. 선정이 되면 강원도는 1도 1 국립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이 학생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대를 구할 수 있을지 오늘 시사반장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 원주대 김영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척대 현안대책위원회 한인철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대 삼척 캠퍼스 양재용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글로컬 대학 30 사업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이 어떤 정책인지 김영식 교수님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글로컬 지역이라는 것에 이제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과 로컬의 이제 합성어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대를 이제 뭐 지방화 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국제화 시키겠다 하는 것이고요. 30이라는 것은 30개의 대학을 선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에 10개, 2차에 10개, 3차에 10개. 이렇게 세 번에 걸쳐 가지고 30개 대학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예비로 15개를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 15개 중에 10개 대학을 선정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제 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조금 무리하게나마 추진하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0년 들어서 학생들의 이제 그 학령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거든요. 지방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모집이 점점 어려워졌고요. 뭐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들을 정부 입장에서는 좀 너무 방치하기는 어려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정부는 혁신과 구조 조정을 통해서 뭐 이러한 것들을 한번 극복해 보고 싶다라는 아마 취지에서 글로컬 30 대학 시스템들이 아마 지금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글로컬 대학 30에 일단 예비 지정이 되어서 본 지정을 위한 실행 계획서 제출도 일단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이 될 경우에는 2026년도에 강원대라는 이름으로 1도 1 국립대가 되는데요.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에서 설명하는 통합의 비전과 전략, 운영 방식 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제 통합이라는 것들을 해야 되고요. 1도 1 국립대학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캠퍼스별 차별화, 특성화를 그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거죠. 과거의 것들을 그러면 무시하고 새로운 어떤 그림, 패러다임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기존의 것들을 유지한 채 이런 것들에 새로운 이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4개 캠퍼스의 가장 특징을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4개 캠퍼스에 똑같이 이제 있는 것이 공대잖아요. 그래서 삼척 캠퍼스, 우리도 이제 원주 캠퍼스에 공대 위주로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춘천 캠하고 강릉 캠에도 있습니다. 과연 이제 공대들은 비슷한 학과들이 많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공대를 어떻게 차별화 특성화할 것인가가 이번 이제 그 로컬 대학의 글로컬 대학의 이제 평가에 상당히 중요한 뭐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지역의 산업들이나 이런 것과 연관 지어서 공대나 아니면 산업을 연계시켜서 발전시키겠다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과연 이제 우리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서 혹은 된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끌고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은 아직 밝혀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글쎄 이게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크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 제가 모두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충분히 이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합은 어쩔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예. 글로컬 대학 30 사업이 이 사업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 교육부에서 공고된 이후에 서류를 받고 한 달여 만에 예비 지정대학이 추려지고
다시 본지정 실행 계획서 접수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 또 그 사이에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도 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급하게 진행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5월 30일까지 이제 예비 계획서를 이제 우리가 제출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짧죠. 뭐 한 달 정도 조금 넘은 기간인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예비 계획서를 이제 제출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성원들에게 구성원이라 하면 이제 학생, 이제 교수 직원인데 새 주체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터 좀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이런 작업을 해왔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5월 30일까지 이 계획서를 내다 보니까 이제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사업 계획서를 내고 이게 언제 이게 이제 그 발표가 됐냐면 6월 20일 날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6월 20일 발표되다 보니까 본 계획서를 실행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10월 6일이었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이까지 한 3, 4개월 정도 안에 구성원의 동의를 이제 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라든가 교수나 직원들에게 이제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우리 2만 1,000명 다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들이나 직원들에게는 본 계획서를 내야 되니까 이거는 학교의 방침이니까 좀 따라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따르지 않으면 마치 그 반역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10월 6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생긴 겁니다. 사실 교육부가 요구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학내 구성원들 그러니까 교수나 직원이나 학생들의 좀 의견을 충분히 물어라. 그리고 이제 불협화음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 이제 글로컬 사업에서 탈락시키겠다 하는 이제 모종의 이제 암묵적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을 추진하는 대학의 장들은 일단 그런 것들을 이제 무마시켜야 되니까 지금 그렇죠. 이제 뭐 특정 대학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탈락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2007년도에 이제 삼척대학하고 강원대학하고 통합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고요. 강릉대학하고 원주대학하고 통합할 때도 교육부가 불협화음을 없애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대가 처한 어려움이 사실 한 해, 두 해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교육부가 글로컬 대학 선정에 대학 간 통합을 혁신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과연 대학 간의 통합이 혁신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서울로 가려고 하는 이 학생들을 지방에 체류하게 하는 그런 어떤 유인책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이런 근본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방대는 지방대가 가지는 특성이 있어요. 특히 국립대는 왜 50년 전에 정부가 국립대학을 지방에다 만들었을까요? 인구도 다 수도권에 모여있는데 왜 지방에다 만들었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 유명 대학이 뉴욕이나 뭐 큰 도시에만 있는 거 아니고요. 대학 타운이 지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왜 국립대학을 국가가 지방에다 만들었느냐라는 것들을 이해하면 그거는 국가 균형 발전, 지역 발전에 국립대학이 그 역할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이렇게 지켜보니까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수도권으로 자꾸 나가게 되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지금 자꾸 수도권으로 가거든요. 그 이유는 수도권에 일자리가 다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점점 심화될 가능성도 많고 이웃나라 일본도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다 그래서 대학마저 수도권으로 다 보내버린다고 하면 지방의 소멸 기간은 더 짧아질 거고 더 빨리 없어질 거예요. 심지어 지방에 국립대학조차 없다라고 하면은 기업 유치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기업들은 인력이 있어야 올 텐데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은요. 사실 왜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왜 지역의 국립대학이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수님, 대학 간 통합이 지방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대학 간의 통합만으로 단순히 통합만으로 대학의 혁신이 생기고 뭐 발전 가능성이 있거나 이렇다고 하면은 실은 무조건 통합을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이번에 대학 간의 통합을 전제로 해서 한 대학들이 충북대, 교통대
부산대하고 부산교대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동대하고 경북도립대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산대하고 부산교대 같은 경우에서 부산교대 학생들은 98% 학생들이 그 투표를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 부산대도 마찬가지예요. 부산대 학생들은 아예 13%만 투표에 참가하고 그중에서 67% 학생이 반대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충북대도 13,000명의 학생들 중에서 이제 또 학생들이 87%가 반대를 했어요. 물론 부산대도 25,000명이 다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원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21,000명, 한 700명 되는, 21,7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147명, 0.0067%만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은 이제 찬성하는 학생만인 것 같아요. 학생 대표들만. 대의원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걸 문제 삼아서 동문회에서 이번에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강원대가. 너무 이제 투표한 사람이 적다. 147명. 그러니까 이제 세 군데가 다 이제 학생들이 반발을 하고 지금 그래. 근데 이게 교수님들도 물론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억이라는 돈을 준다는 교육부의 이 미끼 때문에 이거 교수들이나 직원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거부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돈과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순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쉽게 막 감이 기선전에 떫은 감을 따먹은 셈이 되는 거야. 무조건 그냥 통합하겠다. 이렇게 해서 돈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통합을 전제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에 교육부에서도 담대한 혁신을 좀 기준으로 삼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수들이 특권을 포기하라. 전공을 30%를 무전공으로 뽑아라. 이거거든요. 그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선택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미네르바 대학이나 우리나라의 그 태제대학교, 한동대학교, 아리조나 대학 이런 데들이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세계적인 트렌드 같아요. 학생들에게 그 선택권을 주는 게. 근데 이제 과연 우리 지금 이번에 강원대가 이런 담대한 혁신이 있느냐 이거죠. 이건 없어요. 이번에 오히려 반대로 나갑니다. 교육부에. 탑 모델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학과를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 학과는 나머지 학과들은 다 거기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학사구조 재구편화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교육부와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그 학과의 생명은 교수입니다. 그리고 교수가 새로 충원이 많이 돼요.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척 같은 경우는 교수 충원이 64%입니다. 근데 춘천은 95%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과가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교수 충원도 안 돼. 그리고 무슨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교육부가 원하는 담대한 혁신, 거기에 맞는 그런 걸 하기보다 무조건 통합부터 하고 보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통합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혁신 방안, 혁신 내용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강릉대학하고 원주대학을 통합했잖아요. 예. 이후에도 강릉대학은 꾸준히 정원 조정을 해왔습니다. 만약에 그게 경쟁력이 높았다 그러면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강원대학하고 삼척대학하고 통합했잖아요. 네. 구조조정 많이 하셨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생겼을 텐데 왜 했을까요? 그게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으니까 우리 삼척 캠퍼스도 2006년도에 8,500명 수준이었는데 예. 지금 5,500명입니다. 그럼 구조조정만을 통해서 입시 경쟁률을 미달면 안 됐다. 이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계속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담대한 혁신이 없이 그냥 놔둔 겁니다. 방치만 된 거예요, 삼척.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미달됐어요, 또. 이게 참담한 현실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 이번에 글로컬 30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혁신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혁신하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혁신을 하라고 정부가 200억씩 5년 동안 그렇죠. 1,000억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런 대학은 몇 개 대학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특성화로 가는 거고요. 국립대학들을 모아가지고 조정하는 것은 제 생각에 예. 구조조정해서 정원을 20-30% 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사립대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방 국립대학들이 일단 입학금이라든가 등록금이 저렴하니까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사립대들이 존립할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지금도 계속 없어지고 있고. 아마 그것 때문에 정부가 혁신과 구조조정의 두 틀을 가지고 아마 지금 이제 글로컬 30 대학을 추진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9월 15일 통합에 대한 내부 구성원 찬반 투표가 있었습니다. 찬반 투표 결과 강원대는
집단별 투표율이 교수 87.71%, 직원 78.98%, 학생 95.24%로 평균 찬성률이 73.8%로 집계가 됐습니다. 삼척 캠퍼스에서는 몇 명의 인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또 통합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분위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 이게 아주 참 민감한 얘기인데요. 우리 이제 강원대학교의 2023년도 2월에 발행된 통계 연보에 보면은 삼척 캠퍼스 교수님 같은 경우는 196명으로 나왔어요. 춘천은 800명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통합 전에는 우리가 196명 정도 됐고 춘천 같은 경우는 한 600명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춘천이 200명이 늘었어요. 우리는 거의 늘지를 않고. 근데 직원은 삼척은 현재 217명이고 춘천은 513명이에요. 그러니까 직원 수는 총 740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했어요. 이거는 강원도 통계연보에 나온 거니까 거기 그대로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투표권을 가진 직원은 999명입니다. 그러니까 259명이 어서 갑자기 또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는 삼척은 6,171명이고 춘천은 15,513명이에요. 그 총 다 해서 2744명인데 이번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삼척에서 40명이 투표를 했어요. 6,171명 중에서 40명만. 그리고 춘천은 15,573명 중에서 107명만이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0.0067%가 투표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충북대 같은 경우는 투표한 학생들이 이제 68%가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87%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부산대 같은 경우도 25,700명 정도가 있는데 근데 부산대 학생들은 13%만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13%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56.3%의 반대가 나왔어요. 학생들은 다 반대입니다. 그리고 부산교대 같은 경우는 거의 98%가 1차 때 거의 투표를 안 했어요. 2%만 투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산교대는 아예 더 반발이 심했죠. 그에 비해서 우리 강원대 같은 경우는 0.0067%, 147%만 투표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그 동문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학생들이 0.667% 투표할 수 있냐 이거죠. 지금 학생들은 지금까지 투표했는지도 몰라요. 나에게 내가 투표를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직원이나 교수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어떤 분위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0억을 주는데 왜 직원들은 너 왜 반대하냐? 양지영 교수 너 왜 반대하냐? 이렇게 돼가지고 역적으로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년에 1월에 또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또 10개 대학을 뽑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교무위에서 한 달 이상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참석도 안 했고요. 이게 잘못해서 말 잘못했다가 역적 분위기가 될까 봐 아무 말도 못 했죠. 그래서 이 분위기는 정말 그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총장의 어떻게 무언의 압박의 분위기에 교수나 직원들은 찬성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양재용 교수님께서는 뭐 내부적 분위기가 꼭 이 숫자에 그대로 매칭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강릉의 경우에는 이 찬성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하는데 강릉 원주대 구성원들은 어떻게 이 통합을 좀 반기는 분위기인지요? 사실 반긴다기보다는 통합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교수들 같은 경우에도 찬성률이 90.75입니다.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학생 같은 경우에도 91.3인데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의원으로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모두가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 73.25%. 그래서 평균이 한 85% 정도 나왔는데 사실 이제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서 그나마 각 단과 대학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설명회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성원들의 동의를 좀 이제 끌어내려고 노력은 많이 했다 이렇게 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강원대학하고 이제 보고서를 쓸 때 강릉 원주대 입장에서 보면은 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기를 바랐었는데 사실 그거는 좀 아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강원대학이 춘천 캠퍼스가 원하는 대로 보고서가 쓰여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투표에 한해서는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찬성률이 상당히 높았고 통합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이렇게는 평할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통합을 하게 되면 또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이 통합에 대해서 갖는 기대와
또 우려 어떤 것이 있는지요? 사실은 이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문제는 이제 통합을 통해서 우려하는 것은 구조 조정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구조 조정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방법론에서 일단은 좀 분란이 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0%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캠퍼스가 지금 4개인데 4개 캠퍼스를 전부 다 20% 다 줄여라.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이제 탄력 정원제를 통해서 모집 인원이 미달되는 학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원을 다 줄여나갈 건지 그러면 답은 뻔해요. 5년이 지나면 뭐 삼척 캠퍼스나 강릉 캠퍼스 같은 경우에 미달되는 학과들은 다 없어질 테니까요. 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통합을 안 하지 왜 통합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법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단과대학에 대한 통합, 학과 통합에 대한 우려가 교수님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대학. 그럼 이제 춘천 캠퍼스에 있는 것과 강릉 캠퍼스에 있는 사회과학대학이 구성원이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동명의 학과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이 통합의 어떤 기대와 우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구조조정은 이제 필수지만 문제는 구조조정만이 능사는 아니다. 뭔가 이게 특성화해서 학과를 살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투자, 교수 초빙도 많이 투자도 해야 되고 우리가 특성화해서 이게 발전시켜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춘천하고 통합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통합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규모가 큰 대학에 비해서 작은 규모가 항상 희생당하는 그런 우리가 상황을 항상 이제 이게 피해를 실제로 받아왔으니까 지금도. 그래서 항상 이게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 많이 하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실은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릉 원주대하고 통합을 했을 때 강릉 원주대하고 우리 캠퍼스가 유사중보학과가 한 84%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공대도 다 거의 되고 뭐 안 되는 과가 벌써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진정으로 이제 이게 하나의 대학이 된다면 원주의 영어 영문학과 우리도 영어까지만 이름을 바꿔서 영어까지만 실은 같은 과예요. 그러면 이게 이 유사중보학과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뭐 강릉으로 간다든가 뭐 공대가 삼척에 있으면 뭐 공대가 원주에서 온다든가 이렇게 진정으로 해야지 이게 진짜 진정 구정이고 화학적 통합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정말 특화해서 특성화해서 세계적인 뭐 예를 들어서 공대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우리 총장님이 전제가 뭐냐? 학생과 교수 이동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앞으로 2027년도까지 이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물리적 통합일 뿐이죠. 그 물리적 통합에서는 우리가 그걸 알고 여기서 우리 교수들이 실망을 많이 했어요. 물리적 통합인 그거 가지고 뭐 결국 우리 중복학과에서 우리만 죽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금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억 1년에 200억을 우리가 이제 받으면 또 춘천하고 삼척에 나눕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얼마 받겠습니까? 한 기존의 예로도 하면 20-30억밖에 못 받는데 200억 중에서 항상 우리는 그렇게 받아왔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기대도 안 합니다. 20-30억 있어봤자 없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그래서 지금 통합에 대한 기대를 여기서 아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은 내가 볼 땐 거의 없다고 봐요. 예, 이번에 지역민들은 배제가 된 결정이다. 이렇게 이 지역사회에서는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삼척의 강원대 캠퍼스 동문회 등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 강원대학교 김원영 총장은 동문과 지역사회 협의와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강릉 원주대와 통합을 전제로 한 그룹콜 30 사업을 신청해서 지역사회에 현재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투표 찬성이 많았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재학생의 투표는 2만 1,000명이나 되는 학생들 중 단지 0.7% 이하인 147명의 학생만 투표를 했습니다. 충북대와 아까 양 학장님이 말씀드린 부산대처럼 그렇게 투표를 했다면 반대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통합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우려를 덮으려고 강원대 총장은 학생 대표와 임명 계약을 하고 147명만 투표시켰습니다. 이는 각 구성 주체 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투표를 해야 한다는 그룹콜 30 사업의 교육부 방침이나 구성원 의견 수렴 방법 합의서에 충족되지 않고 위배된 투표 결과를
삼척경찰서에 이번 달 6일자로 고발하여 범죄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만약 통합이 된다면 유사중복학과 84%나 되어 무늬만 통합한다는 비난과 함께 삼척 캠퍼스 간 심한 갈등과 인적 물적 낭비는 물론 우리 삼척 캠퍼스 학생 중 75%가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학생들인데, 강릉 원주대학보다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삼척 캠퍼스까지 학생들이 오지 않아 존폐이기에 처하고, 삼척시는 물론 동해시 등 인근 지역도 소멸이 가속화되리라 봅니다. 예. 학생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투표 결과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통합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구성원이 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직원도 있고 교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퍼센트로 봤을 때 학생들이 퍼센트가 낮은 것이지, 반대한다 그래서 뭐 교수나 직원들이나 학교 당국이 통합을 추진하지 않거나 그것 때문에 이것이 뭐 탈락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저희들은 이제 그 실행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10월 6일까지 제출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어떤 그 그로콜 30에 대한 이제 찬반 여부가 2분의 또 1 유효 투표로 인해서 3분의 2 찬성으로 인해서 그 어떤 득한 후에 교육부에 실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 걸로 의무사항인 걸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본부대표인 이제 부총장, 김대중 부총장하고 교수 대표, 교수회 대표, 그다음에 직원 대표, 총학생 대표가 4명씩 모여서 그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인가, 그것을 서로 만들었어요. 합의를 해서. 합의해가지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구성원은 이제 학생, 교수,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주체 중에 어느 한 주체라도 이 주체가 이제 2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고, 숫자의 2분의 1 이상. 각 구성원이 2분의 1 이상 투표를 해야 되고, 그 총수의 또 2분의 1이 찬성이 나와야 이 세 각각 구성원 주체들이 다 해야만 이것을 우리가 유효한 투표라 이렇게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학생인 구성원이 저기 147명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147명만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건 0.0 반올림에서 0.007%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학생이 2분의 1 이상이 투표도 안 하고 그중에 또 반 이상은 안 했기는 이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구성원들의 투표 내용이 교육부가 지시한 건가요? 아니면 강원대학 내부에서 결정한 건가요? 아니, 왜 강원대학 내부에서 협의한 거죠? 그러니까 사자 주체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하기로 총장이 이것이 만약에 2분의 1 이제 학생 구성원들이 각각 2분의 1 이상을 투표를 하고 그 투표한 그 표가 2분의 1 이상이 찬성이 나야만 한다고 여러 번 총장이 단언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면 우리가 이거 이제 진행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대학처럼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거를 147명 투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합의서가. 그걸 같이 이제 우리 동문회장님이 경찰서에 같이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날 겁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교육부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 강원대 이제 자체 이제 기준이었는데, 총장님이 그렇게 이제 하고 다 4주체가 합의한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합의서에는 이렇게 공문서로 작성해서 협의를 한다, 이렇게 또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규정을 만든 거죠. 그 자체적인 규정인데 하루 아침에 그 학교의 뜻대로, 총장의 뜻대로 막 임의로 변경해서 이거를 즉 말하자면 이제 임의로 변경했다는 얘기는 찬성률을 이미 이제 고정해놓고 픽스를 시켜놓고 찬성률에 맞춰서 이제 구성원 투표수를 맞춘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되고,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 사무실도 방문했고, 여러 등지에서 법률 자문도 많이 받고 이래서 고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강릉대 같은 경우도 아까 대의원들만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학생들이 300몇 명인데 300몇 명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한 6천 명 되는데 300몇 명이라 그러면은 이게 저는 일단 학교 본부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300몇 명이 일단 한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대의원만 한 건지
그러니까 이제 단과대학이 있고 거기에 이제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임원들이 한 건지 아니면은 모든 학생들에게 다 이렇게 하라고 한 건지 하는 건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강릉 원주대도 보니까 6,000명 중에 300명만 했다는 얘기는 이건 지금 학생들의 결국 참정권, 이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박탈한 것이고, 그러면 학생들한테 그거를 전부 다 대의원들이 내가 학생들을 우리 2만 1,000명, 1,700명 학생들한테 받았냐, 이게 동의를.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147명만 투표를 하겠냐라고 하는 것을 동의를 받았냐 이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합의했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릉 원주대는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알아서 한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내 주체의 제일 대표가 모여서 학생들도 어느 구성원도 반 이상을 투표를 해야 되고 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어겼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합의한 건데 합의를 깼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저 위원장님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글로컬 30 실행 계획서를 강원대에서 10월 5일자로 교육부에 제출하고 난 뒤 삼척 시와 5개 사항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황당했습니다. 삼척 캠퍼스 공과대 위주로 재편하는 이야기도 이제 2006년 강원대와 삼척대 간 통합 조건이었으나 실행되지 않았을 뿐더러 강릉 원주대 공대와 현재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협의 안 봐도 동의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학생들이 전액 장학금, 무상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는 협약도 교육부에 확인한 바 200억 이상이나 되는 큰 예산을 삼척 캠퍼스 학생들에게 무상 등록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약속 또한 없었다 합니다. 급한 사정에 대학 총장의 일한 분이 자기 멋대로 예산이나 교수와 학생들이 이동이 없는 학과를 만들겠다고 선약을 하고서 현재는 급조하여 독단적으로 협약을 해도 되는 일인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통합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통합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강릉 원주대하고 통합은 우리 5만 5천여 명 동문들의 뜻을 모아 결사 반대합니다. 2006년 삼척과 강원대와의 통합은 춘천 캠퍼스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삼척은 많은 학과들이 춘천으로 가고 지금 있는 학과도 폐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캠퍼스별 자치로 이루어지는 미국 주립대 방식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캠퍼스별 특성화가 이루어지고 특성화된 캠퍼스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강릉 원주대와 통합이 2006년 강원대와의 통합처럼 춘천의 총장이 삼척의 부총장을 지명하는 비민주적인 거버넌스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민주 통합이 돼서는 안 될 것이며 민주적인 구성원의 결정으로 부총장을 선출하는 거버넌스 변화가 지방의 소멸을 막고 대학을 발전시키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통합이 만약에 어쨌든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교수님. 예. 글로컬 30 사업이라는 게 이번에 10개 대학 올해 뽑고 내년에 10개 대학 뽑고 그다음에 5개 뽑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15개 안에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교육부가 요구하는 담대한 혁신이 과연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이주호 장관이 지난번에 여러 번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주호 장관 하신 얘기가 무전공으로 30%를 뽑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사립대학도 앞으로 이거 글로컬 사업에 상관없이 이렇게 뽑는 대학은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라고 이거는 뭐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담대한 혁신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일부러 뭐 나가서 여기서 반대한다고 이게 붙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담대한 혁신이 있다면 붙는 것이고 담대한 혁신이 없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붙어서 살아남을 방법을 해야죠. 그렇지만 일부러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담대한 혁신이 없다고 보고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통합을 하려면 유사중부학과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강원대 총장님이 여러 차례 교수와 학생의 이동은 없다. 이런 그 벽부터가 사라져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담대하게
공대는 뭐 우리가 삼척에서 그동안 저 역사가 있으니까 공대 중심으로 뭐 한다든가 그러면 강릉되면 인문사회 디자인 스포츠대 중심으로 한다든가 원주는 제약의료 바이오로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특성화가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예 총장님이 27년도에도 교수 학생 이동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벽 허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 중심으로 완전히 화학적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그런 담대한 그런 혁신에 대한 게 있냐 이거죠. 우리가 대한.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앞으로 담대한 혁신이 있어야 된다. 내년에라도 이번에 우리가 붙으면 좋겠지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반드시 담대한 혁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남는다. 우리 삼척 캠퍼스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통합이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화학적으로 잘 결합하고 그렇죠. 예, 캠퍼스별로 특성 관련된 뭐 담대한 혁신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교수님. 저는 담대한 혁신을 한번 제시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반대할 게 아니라 직접 뭐 양 교수님을 비롯해가지고 아니 저희인데 제시할 건 없고요. 저기 그 김원영 총장님께 한번 담대한 혁신을 이렇게 해달라고 한번 요구해 보세요. 요구를 계속 하는데 안 들어주죠. 안 들어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부적으로 좀 하시고요. 저는 일단은 통합은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이제 조류가 그렇게 흐르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런 흐름 속에서 저는 일단은 강원대는 제가 모르겠고요. 강릉 원주대학은 통합을 통해서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강원대학과 통합을 논의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포커스가 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강릉시나 원주시 다 이게 강릉 원주대학에 있는 도시들이니까요. 이 지역들과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과 연계성 있는 대학의 정립, 대학의 특수성, 차별성,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1도 1국립대학이 만들어지니까요. 강원도 내서의 어떤 지역 균형 발전 또 나아가서는 국가 균형 발전에서 강릉 원주대학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 이것이 연구면 연구, 그다음에 이제 학생에 대한 어떤 교육이면 교육,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님 내년으로 신청을 미루자고 하셨는데요.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로콜 30 사업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총장하고 차담회를 하는 이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로콜 30에 선정이 돼서 1년에 이제 200억씩 지원금을 받게 되면 우리 삼척 캠퍼스, 즉 도계를 포함한 삼척 캠퍼스에 얼마를 배당해 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교수 비율로 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교수 비율이 지금 8대입니다. 춘캠이 이제 800명, 상캠이 190 몇 명인데 그럼 1년에 20억을 받자고 우리가 2006년도에 저 강원대학교하고 삼척대학이 통합을 하고 우리가 많은 지금 무시와 필박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복구도 되기 전에 이게 또 강릉 원주대하고 지금 원주는 인구가 36만 가량이 되고 강릉은 어제 보니까 21만 벽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삼척은 인구가 6만 2천입니다. 4배, 6배 큰 이제 도시와 같은 캠퍼스 강원대 캠퍼스 브랜드를 갖게 된다면 우리가 생존할 길이 있을까? 이것까지도 우리가 막 염려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은 이번 그로콜 30에 강릉 원주대학 통합을 전제한 그로콜 30에 사실 된다 이래도 저희들은 아무런 1년에 20억 받자고 이럴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한 의지로 올해 거는 좀 이렇게 좀 철회를 해달라고 의지를 조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총동문회에서는 그로콜 30 사업을 반대하는 서명 14,000명을 받아 23년 10월 18일 다음 주 수요일 교육부를 방문하여 제출하고 그로콜 30 사업 반대 골기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로콜 사업은 반대하지 않지만 강릉 원주대하고 통합은 반대를 합니다. 강릉 원주대학 통합을 하면 반대를 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과연 학생들이 강릉 원주가 서울의 수도권의 길목에 있는데 과연 삼척과 도계까지 올까?
그리고 유사중복학과가 84%나 되는데 모두가 원주 강릉대학으로 가려 그러지 삼척이나 도계로 학생들이 올까? 이거를 염려해서 강릉 원주대와 통합 관계는 절대 저희들이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30 사업. 파격적인 지원금에 학생 감소 등으로 생기를 잃었던 지역대학과는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강릉 원주대와 강원대는 구성원들을 두 대학의 통합에 최종 합의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역민을 설득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전북대의 경우에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선정이 되면 예산 중 절반인 500억 원을 전북 지역 9개 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상생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강릉 원주대와 강원대학교가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가 된다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대학들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도 좀 더 깊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과 같이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방지 이런 것들을 전부 하는 겁니다. 대표님께 이거 저기 잘 보고 드리도록 21,744명에 147명, 0.7%만 투표를 했다는 것은 재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 정책 사업을 지역 주민들이 누가 믿고 지지를 하겠습니까? 24년도 내년에는 강원대학교 단독으로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더 나은 담대한 혁신안으로 글로컬 30 사업에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5만 5천여 명의 동문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제가 10월 6일자에 실행계획서를 제출했는데 3개월이 너무 짧죠, 그죠?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 사이에 구성체 협의회, 학생회, 그 다음에 교수회, 그 다음에 직원협의회, 여기 대표자가 들어와서 갖고 어떻게 그 전체 의견을 모을 건가 하는 것들을 그 구성협의체에서 이제 협의를 하신 건데요. 개강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투표를 하게 되었고, 근데 그럴 때 과연 학생들이 진짜 투표를 50% 이상을 할까? 또 첫 번째 관건이었고, 만약에 50%가 안 넘는다면 무산이 되니까 학생들의 의견이 아예 반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 반영이 안 될 바에는 그래도 책임감이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선출직 이제 학생들, 어떻게 보면 뭐 가까이 학생 대표들이나 아니면 뭐 총학생 회장 아니면 뭐 단과대 회장들, 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투표로 책임감을 부여받은 학생들에게 이거를 또 책임감을 부여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판단하였고, 그렇게 해가지고 투표 방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학생회 측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각 학과별로 학년당 한 명씩 해가지고 과 대표도 나왔기 때문에 대표자들이 지인들이나 뭐 학생들, 친구들, 뭐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반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대학들이 하나의 대학이라는 그 캠퍼스에 동질감을 갖고 있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통합 시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강원대학이라는 이런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을지 좀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도계에 보건과학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이 없는 문제가 항상 핸디캡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2병원이 들어오면 병원과 연계하면서 도계 대학이 구체화될 수 있고, 보건과학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도시, 이거는 아주 현실감있게 아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결정 사항이고 학생들의 투표 사항이고, 저희가 그냥 책임감 없이 그냥 막 투표한 게 아니라, 뭐 반장 투표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소비의 주체로만 보고 있지 않는 학생들을, 지금 뭐 경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자체와 지방과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뭐 소비 주체가 떨어진다, 상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경제가 파탄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조금 더 학생들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좀 너무 아니지 않나,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되게 좀 방향성을 너무 잘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